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6년의 거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꺼내 우버 앱을 켭니다. 목적지를 입력하고 호출 버튼을 누릅니다. 잠시 후 매끄러운 디자인의 차량 한 대가 여러분 앞에 미끄러지듯 도착합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여러분은 뒷좌석에 앉습니다. 그런데 운전석이 비어 있습니다. 핸들도 페달도 그리고 우리에게 어디로 모실까요? 라고 묻던 기사님도 없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하고 여러분은 이동하는 동안 넷플릭스를 보거나 업무를 처리합니다. 결제는 내릴 때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팁을 줄 필요도 기사님과 어색한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버가 보여주고 있는 로보택시의 일상입니다. 지금 우버는 시가총액 200조 원을 넘나들며 전 세계 모빌리티 시장을 지배하는 절대 강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버는 절대로 흑자를 낼 수 없다. 우버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폰지 사기가 될 것이다. 이 회사는 곧 파산할 것이다. 실제로 우버는 매년 수조 원의 돈을 허공에 태워 없애는 돈 먹는 하마였고, 사내 성추문과 창업자의 갑질 논란으로 전 세계적인 불매 운동의 대상이었습니다. 기업 이미지는 바닥을 쳤고, 구글과 애플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자율주행 시장을 노리고 들어오면서 우버의 수명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대체 그 지옥 같았던 시간 동안 우버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은 파산의 위기를 딛고 운전기사 없는 세상을 지배하는 플랫폼 제국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을까요? 오늘 비즈니스 TMI 스페셜에서는 광기와 몰락 그리고 처절한 구조조정을 통해 다시 태어난 우버의 20년 전쟁사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립니다. 우버의 시작은 2008년 겨울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연쇄 창업가였던 트래비스 켈러닉과 가렉 캠프는 르웹이라는 컨퍼런스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늦은 밤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떨던 두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제기랄, 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차가 내 앞에 딱 나타나게 할 수는 없을까? 이 단순하고도 짜증 섞인 불만이 바로 우버의 시작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그들은 우버캡이라는 서비스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고급 리무진 기사들과 계약해 남는 시간에 손님을 태우게 하는 방식이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제임스 본드가 된 것 같다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창업자 트래비스 켈러닉은 단순히 고급 택시 서비스를 만들 생각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유명한 싸움닭이었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무조건 성장이었습니다. 법, 규제, 택시업계의 반발. 그에게는 그저 밟고 지나가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우버의 확장은 그야말로 불도저 같았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진출할 때마다 우버는 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오면 그레이볼이라는 불법 프로그램을 써서 단속반의 스마트폰에는 우버 차량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꼼수까지 썼습니다. 택시기사들이 파업하고 도로를 점거하면 켈러닉은 오히려 이것 봐라, 택시는 이렇게 불편하다, 우버가 답이다라며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용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켈러닉의 이런 공격성에 환호했습니다. 손정혜 회장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를 비롯해 전 세계의 돈이 우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우버는 그 돈을 태워가며 승객에게는 헐값에 택시를 태워주고 기사에게는 막대한 보너스를 뿌렸습니다. 경쟁사인 리프트를 말려 죽이기 위한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우버의 기업 가치는 스타트업 역사상 가장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세상은 우버의 발밑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는 켈러닉의 철학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버 내부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17년 2월 전직 우버 엔지니어였던 수전 파울러가 자신의 블로그에 충격적인 폭로 글을 올립니다. 그녀는 상사에게 노골적인 성희롱을 당했지만 인사팀은 그 사람은 성과가 좋은 하이 퍼포머니까 내가 참아라라며 묵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우버 내부에 썩어빠진 기업 문화가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성차별, 갑질, 은폐, 마약 파티. 우버는 혁신 기업이 아니라 동물의 왕국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가 우버를 고소했습니다.
우버가 영입한 스타 엔지니어 앤서니 레반도우스키가 구글의 기밀 문서를 훔쳐서 우버로 왔다는 것이었죠. 이 소송으로 우버는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를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결정타는 켈러닉 자신이 날렸습니다. 그가 우버 블랙을 이용하다가 기사와 말다툼을 하는 영상이 공개된 것입니다. 기사가 우버가 요금을 너무 내려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자 켈러닉은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망한 걸 남 탓만 하죠. 행운을 빕니다. 이 영상은 전 세계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버를 지워라 캠페인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2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이 사회는 더 이상 켈러닉을 감싸줄 수 없었습니다. 주요 투자자들이 호텔방으로 켈러닉을 불러내어 당장 사임하라는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그렇게 우버라는 제국을 건설했던 황제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나게 됩니다. 2017년 말 우버는 침몰하는 배였습니다. 적자는 수조 원에 달했고 이미지는 바닥이었으며 직원들은 부끄러워서 회사 로고가 박힌 티셔츠를 입지 못했습니다. 이 난파선의 키를 잡으러 온 사람은 여행 예약 사이트 익스피디아의 CEO였던 다라 코스로샤이였습니다. 그는 이란 출신의 이민자로 켈러닉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차분하고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경청할 줄 아는 리더였죠. 코스로샤이가 취임하자마자 한 일은 전 직원을 모아놓고 새로운 기업 가치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한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말은 당시 우버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전이었습니다. 그는 켈러닉 시절의 무한 경쟁 문화를 뜯어고쳤습니다. 성추문 관련자들을 해고하고 웨이모와의 소송도 자존심을 굽히고 합의금으로 주식을 주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런던과 뉴욕 등 규제 당국을 찾아가 고개를 숙이고 우버가 바뀌었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우버는 여전히 돈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코스로샤이는 냉철한 구조조정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1등이 될 수 없는 사업은 모두 접는다. 그는 동남아 시장을 그랩에게, 중국 시장을 디디추싱에게, 러시아 시장을 얀덱스에게 넘기고 철수했습니다. 대신 그 회사들의 지분을 챙기는 실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천억 원을 쏟아붓던 하늘을 나는 택시 사업부와 성과가 없던 자율주행 사업부를 과감하게 매각해버립니다. 내부의 반발은 엄청났습니다. 우버의 미래인 자율주행을 포기하다니 회사를 망칠 셈이냐? 하지만 코스로샤이는 확고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자율주행차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우리 플랫폼 위에서 뛰게 만들면 됩니다. 이 결정은 훗날 신의 한 수로 평가받게 됩니다. 구조조정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던 2020년, 우버에게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이자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전 세계가 봉쇄되면서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버의 핵심 사업인 차량 호출 매출이 하루아침에 80%가 증발해버렸습니다. 회사는 다시 파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버를 살려낸 것은 다름 아닌 부업으로 여겨졌던 우버이츠였습니다. 코스로샤이는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을 나를 수 없다면 음식과 물건을 날라라. 우버는 모든 역량을 배달에 집중했습니다. 우버 기사들은 승객 대신 피자와 햄버거를 뒷좌석에 싣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배달 앱인 포스트메이츠와 주류 배달 앱 드리즐리를 인수하며 몸집을 불렸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우버이츠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버는 단순한 택시 앱에서 음식, 식료품, 술, 심지어 처방약까지 배달하는 종합 물류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오자 차량 호출 매출이 회복되었고 배달 매출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우버는 드디어 기적같은 소식을 발표합니다. 창사 14년 만에 첫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는 경악했습니다. 이미 빠진 독이라던 우버가 드디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신한 순간이었습니다. 주가는 폭등했고 우버는 꿈의 무대인 S&P 500 지수에 편입되었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한 우버는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창업자 켈러닉이 그토록 꿈꿨던 하지만 실패했던 자율주행입니다. 2026년 현재 우버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차를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우버는 구글의 웨이모, 제너럴 모터스의 크루즈, 그리고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버 앱을 켜면 일반 기사가 운전하는 우버X와 자율주행차가 오는 우버 오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회사들은 차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지만 그 차를 탈 승객을 모으는 건 우버가 제일 잘하기 때문입니다. 우버 입장에서 이것은 꿈의 비즈니스입니다. 자율주행차를 직접 소유하지 않으니 관리비나 감가상각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도 책임 소재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무엇보다 우버 비용의 70%를 차지하는 기사 인건비가 0원이 됩니다. 수익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우버 앱 하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출근할 때는 웨이모 로보택시를 타고 점심에는 우버 이츠로 자율주행 로봇이 배달해주는 샐러드를 먹고 주말 여행을 갈 때는 우버 앱으로 기차와 비행기표를 예매합니다. 우버는 단순한 모빌리티 기업을 넘어 전 세계인의 이동과 물류를 책임지는 슈퍼 앱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버의 앞길이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운전기사들의 처우 문제입니다. 우버가 흑자를 내고 로보택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우버 기사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우버의 직원이다라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2026년에도 여전합니다. 로보택시가 늘어날수록 인간 기사의 설 자리는 줄어듭니다. 우버는 인간 기사는 복잡한 도심이나 로봇이 갈 수 없는 곳을 담당하는 프리미엄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결국 대다수의 기사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버의 혁신은 소비자에게는 축복이었지만 노동자에게는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착취라는 비판은 우버가 영원히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버의 미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2008년 파리에 눈 내리는 밤, 택시를 잡지 못해 분노했던 두 청년의 아이디어는 20년 만에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버는 파괴자였습니다. 기존의 택시 산업을 부수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며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상처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버는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창업자가 쫓겨나고 팬데믹으로 매출이 증발하는 위기 속에서도 뼈를 깎는 혁신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버는 지배자가 되려 합니다. 운전기사가 없는 세상, 모든 것이 자율주행으로 연결되는 세상의 중심에 우버가 서 있습니다. 다라 코스로샤이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버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 모든 차량을 공유하고 모든 물건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운영체제가 될 것입니다. 우버의 지난 20년은 혁신의 명과 암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과연 로보택시 시대의 우버는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줄까요? 오늘 비즈니스 TMI 스페셜 다큐멘터리 우버 제공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